세종 7월 49권 세종 12년 7월 28일 병인 두 번째 기사 1430년 명성덕 5년 김종서가 여학을 패할 것을 아뢰다. 앞에 이어서 여학의 성함이 이와 같은데도 오로지 여학만은 고치지 아니하고 누습을 그대로 따른다면 아마도 뒷날에도 능히 이를 혁파하지 못하고 장차 말하기를 옛날 성대에도 오히려 혁파하지 못한 것을 어찌 오늘에 이르러 갑자기 혁파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된다면 다만 오늘날의 누가 될 뿐 아니라 또 후세에도 보일 만한 것이 없게 될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성의 작품으로서 여학의 불가함을 아시면서도 혹은 군신이 같이 연회하는 자리에서 연주하게 하시고 혹은 사신을 위로하는 연석에서도 쓰시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 일입니다. 비옵건대 크게 용단을 내리시와 오랫동안 쌓인 비루한 풍습을 개혁하여 유신의 미를 이룩하소서 하니 임금이 이를 가상히 여겨 받아들이고 인하여 말하기를 여학을 쓴 것이 그 유래가 이미 오랜데 이를 갑자기 혁파해버리고 악공으로 하여금 경가하게 한다면 아마도 법률에 맞지 않아 서로 어긋남이 있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벼이 고칠 수 없다 하였다. 김종서가 대답해 아뢰기를 여학의 누습이 그대로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어긋남이 있을지라도 연습하여 완숙되기를 기다리는 것이 옳습니다 하고 우부대원 남지가 아뢰기를 여학의 패단은 외방에서 더욱 심합니다. 수령의 하루 사이의 정사에서도 한편으로는 부녀자들로서 저리를 잃은 자를 다스리면서 또 한편으로는 관기로서 사객을 거절한 자를 다스리고 있으니 어찌 정사를 본다면서 이와 같이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또 사림들 사이의 시기와 혐의가 흔히 이것 때문에 일어나고 있사오며 남녀의 분별도 이것 때문에 어지럽게 되고 치화도 이것 때문에 잘 되지 않고 있사오니 결코 작은 실책이 아닙니다. 또 큰 고을에는 그 수요가 100명에 이르고 있어 놀고 먹는 패단도 적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관기를 혁파하여 성취의 실책을 제거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경들의 말은 지당하다. 그러나 태종 때에도 이미 이와 같은 논의가 있어 한두 대신이 이르기를 토풍이 없을 수 없다 하였고 변계량도 또한 서경에 이르기를 사해가 음악을 끊고 조용히 지냈다고 하였으니 옛날 성대라 하여 어찌 이 같은 음악이 없었겠습니까 하여 혁파하지 않았던 것이다 하였다. 남지가 아뢰기를 음악을 끊고 조용히 지낸다고 하는 것이 어찌 여학을 말한 것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정에서는 오히려 남악을 쓸 수 있을 것이다. 사회에서는 어찌 다 남악을 쓸 수 있겠는가 하며 동부대원 윤수가 아뢰기를 이건 뿐만이 아닙니다. 옛말에 이르기를 기생이란 군사로서 아내가 없는 자들을 접대하기 위한 것이라 하였사온데 우리나라가 동남으로 바다에 임하고 북쪽으로 야인들과 연접하고 있어 방어하는 일이 없는 해가 없사오니 여학을 어찌 갑자기 혁파하오리까 하였다. 세종 7월 49권 세종 12년 7월 29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 7월 49권 세종 12년 7월 29일 정묘 두 번째 기사 종거의 장식 문제에 대해 박연 등이 헌의하다. 아학제조 유사누리 상언하기를 이제 조회 악편을 상고하온즉 종거의 임우로 장식한다 하였고 대성 악부에 이르기를 종거에는 나물 등 속으로 장식한다 하였으며 주례 대사악 육악주에 이르기를 나물이란 개구리 지렁이 등 속이니 음물에 비하여 굼뜨고 느리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며 고공기에 이르기를 자인이 순거를 만들매 있어 입술이 두텁고 입을 덮으며 눈이 튀어나오고 귀가 짧으며 가슴이 크고 뒤가 작으며 몸은 크고 목이 짧으며 그 소리가 커서 널리 퍼져야만 종을 장식하는 데 마땅하다 하였고 본조에서 일찍이 악기를 만드는데도 또한 이 제도를 모방하였으니 거전대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봉상소윤 박연이 헌의하기를 대성악보의 종구를 논한 말에 비록 개구리와 지렁이 등 속을 말하였사오나 도면에는 범을 그렸고 또 진시악서 안에
아부의 종거 장식에도 범을 그렸고 속부의 종거 장식에는 사자를 그렸으며 조회 악기는 제악의 예화는 다루오니 한결같이 진시 악서에 의하여 하소서 하니 박연의 현의에 따랐다. 우물은 날개 있는 동물이고 자이는 목수를 말한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30일 무진 첫번째 기사. 종친들이 사신과 연애할 때 수를 따라 권하는 여질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종친들이 사신과 연애할 때 서로 수를 따라 권하는 여질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하니 판소군진이 대답하여 아뢰기를 모든 종친이 효령, 진평, 안평 세 대군에게 음례를 행하고 무릎 꿇고 바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서로 업하고 마시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고 찬성하조는 아뢰기를 모두 무릎 꿇고 마시게 하되 오직 효령만은 서서 받아 마시게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좌의정 황희, 우의정, 맹사승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게 하니 모두 아뢰기를 진평대군 이후 이하의 모든 종친이 사신에게 수를 따라 올린 뒤에 효령대군 이보에게도 음례를 행하고 무릎을 꿇고 바치고 효령은 서서 이를 받아 마시고 나면 또 음례를 행하고 나머지 종친들은 다만 서로 음례만을 행하게 하며 효령이 수를 따라 권할 때에 모든 종친들도 또한 이와 같이 하며 관반은 효령대군이야 모든 종친에게 음례만을 행하고 무릎을 꿇지 않게 하고 모든 종친들이 수를 따라 권하는 예절도 또한 갖게 하소서. 좌차에 있어서는 효령, 진평 및 안평대군은 동벽으로 하고 경영군, 공영군 이하 모든 종친은 서벽으로 하되 효령대군의 자리에 대하여 약간 아래로 내려서 하고 오직 신의군, 순성군은 동벽의 대군들 아래에 자리하되 약간 뒤로 정하게 하소서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30일 무진 두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30일 무진 세번째 기사. 병조에서 여연 안주성을 개축할 것을 건의하니 여연성만을 쌓도록 하게 하다. 금년에 큰 비가 왔고 곡식도 잘 되지 않았사오니 여연 안주의 성부는 풍년이 들거든 고쳐 쌓도록 하소서 하고 총재 성엄이 아뢰기를 다만 여연성과 안주성만을 고쳐 쌓을 것이 아니라 평안도 일대의 성은 고을마다 모두 고쳐 쌓아야 합니다. 그러나 박천성이 더욱더 퇴락하였사오니 마땅히 속히 고쳐 쌓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연사가 풍년이라면 성 쌓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는가. 오직 여연만은 적경과 인접하고 있어 그 방위가 가장 긴급하니 금년 가을에는 여연성만은 쌓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30일 무진 네번째 기사. 길주에서 기르던 토표가 병나다. 병이 들어 우대은 황보인에게 명하여도 사신에게 이를 고하니 답하기를 병든 것을 어찌하겠는가. 그와 같은 것이 또 산에 있을 것이 아닌가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30일 무진 다섯번째 기사. 유산울이 새로 주조한 조회 악기와 가자를 바치다. 아학제조 유산울이 새로 주조한 조회 악기와 그 가자를 바치니 대내로 들어오게 하여 이를 점검해 보도록 명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7월 30일 무진 여섯번째 기사. 형조에서 백만을 폭행치사한 강막동의 교수형을 건의하다.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1일 기사. 첫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1일 기사. 두번째 기사. 일식하다. 임금이 소복 차림으로 건정전 월대의 악차로 나와 일식을 고하니 시신들도 소복을 입고 시위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1일 기사. 세번째 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일 경우 첫번째 기사. 장성이 매
토표를 잡은 것을 보라고 두목을 함길도에 파견하는 것이 가부에 대해 의논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에게 이르기를 사신 창승 등이 매와 토표를 잡는 상황을 살핀다고 핑계하고 두목 3명을 함길도로 보내려고 하는데 이는 치규에 기재된 바도 아니고 창승 등이 제멋대로 보내는 것이다. 앞서 두목들이 가서 토표를 잡는 것을 금하지 않았던 것은 토표가 우리나라 소산이 아니므로 잡는 법과 먹여 기르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저들의 포치하는 법을 보기 위하여 금하지 않았던 것이며 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에서 이미 먹여 기르는 법을 알고 있고 또 내가 일찍이 정성껏 구해서 진언하여 조금도 게을리하지 않았거늘 이제 창성 등이 조정의 명령이 아닌데도 두목들을 시켜 그 성위를 가서 보게 하려는 것은 실로 불가하다. 옛날 원나라가 우리나라에 사제를 보내어 매 잡는 곳을 친히 살피던 것을 본국에서 제3주청하여 그 폐단을 없앤 바 있었다. 이제 조정에서 우리나라를 매우 후하게 대하고 빈례로서 접대함은 다름이 아니라 예의를 알고 또 마음을 다하여 사대하기 때문인 것이다. 내가 이를 저지하기를 지금이 매를 잡을 시기가 아니니 사람을 보내는 것은 무익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대답해 아뢰기를 넌저시 말하여 저지시키는 것이 옳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비록 해청을 잡는다고 소리치고 있으나 실상 인삼과 석등잔을 구하려는 것인데 이러한 물건들은 우리나라 곳곳에서 나는 것이 아니며 해청도 드물게 있어 잡기가 어려운 것이니 비록 직접 갑읍에 가게 했으라도 그 희소한 것을 알게 하는 것도 또한 무방할 것이다 하니 이조판서 권진이 아뢰기를 그 무리들을 나누어 보내어 매와 토표가 정말 희귀한 것이라는 것을 살펴 알게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잡아 바치는 정성을 더욱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더군다나 석등장과 인삼은 민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비록 값으로 구한다 하더라도 얻지 못할 것이니 막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창성은 사리를 모르는 자라 비록 옳게 타일러도 반드시 듣지 않을 것이니 차라리 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다. 그러나 금년에 흑비가 몹시 많이 내렸고 절기도 또한 늦어서 결코 매를 잡을 시기가 아니라고 하여 넌저시 맞는 것이 옳을 것이다 하였다. 임금이 또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올 곡식이 한창 펼 때 쇳바람이 불어 결실이 잘 되지 않더니 이제 내 곡식이 펼 때에 쇳바람이 또 부니 혹시 곡식을 상하지나 않겠는가 하니 지신사 허성이 아뢰기를 올 곡식이 펼 때에 쇳바람이 비록 불었으나 결실이 안 된 것이 적었고 다만 이삭이 약간 잘 뿐입니다. 늑곡식은 아직 이삭이 반도 패지 않았으니 비록 새바람을 만나도 그다지 해로울 것이 없습니다 하며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궁중에서 기르고 있는 기장이나 조가 패는 모습을 보니 모두 경의 말과 같다 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2일 경호 두 번째 기사 두 사신을 위롭게 하다. 창승이 살고지로 나가 놀다가 배를 타고 노도로 내려가고 윤봉은 사평에서 매를 놓아 사냥함으로 사람을 나누어 보내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이를 위로하였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2일 경우 세 번째 기사 하경복이 전을 올려 판주하군 부사에 임명된 것을 치사하다. 세종실록 49권 세종 12년 8월 2일 경우 네 번째 기사 이조에서 검률도 1년에 2명씩 거관하게 할 것을 건의하다. 이조에서 유락박사 등의 장고에 의하여 아뢰기를 의정부의 6조 녹사와 6조의 녹사 24명 가운데 1년에 2명을 거관하고 지인 30명 가운데 1년에 1명을 거관하고 있사온데 유독 검률은 60명 가운데 1년에 1명만을 거관하고 있어서 비록 율학에 노성한 자라도 거관함을 얻지 못하고 있사오니 청하건대 위의 율학들도 성중관의 예에 의하여 1년에 2명씩 거관하게 하되 수석 1명은 선덕 3년 6월 초 4일에 수교한 바에 의하여 경외직에 그 재능을 헤아려 서용하게 하고 그 차석 1명은 외방의 검률, 역성, 도성 등의 서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8월 2일 경우 다섯 번째 기사 2조에서 언진현 벽동군에 교도를 둘 것을 건의하다. 2조에서 아래기를 충청도의 언진현과 평안도의 벽동군은 모두 500호 이상이 오니 청컨대 다른 고을의 예에 의하여 교도를 두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8월 2일 경우 여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경기의 시위표의 서용할 길을 마련해 줄 것을 건의하다. 아래기를 외방 각 고을의 영과 진에 속해 있는 공간 및 선구는 각기 당번만 습사하고 시위표는 매년 봄 가을에 다만 그 고을로 나아가 습사하니 상시로 고쳐라는 법이 없고 번에 오른 지 6일이 되면 서로 교제하여 번에들 따름이요 번에서 나오면 한가로이 놀게 되오니 청컨대 갑사와 성중관의 예에 의하여 훈련관으로 하여금 그 습사를 전장하게 하고 또 외방의 시위표는 매년 추등에 취재하여 갑사에 전보하라고 이미 수교한 바 있사오나 경기의 시위표는 일찍이 거론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용할 길이 없고 또 외방의 도시대도 당번이 들어 서울로 올라온 자는 누구나 응시하지 못할 것은 뻔한 일이오니 아울러 자원에 따라 제 예를 시험하여 사용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8월 3일 신미 첫 번째 기사 일식 월식을 시각과 분수를 추보한 숫자와 맞지 않더라도 기록하여 바치라고 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천문을 추산하는 일이란 전심전력해야만 그 묘리를 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일식 월식과 성신의 변은 그 운행의 도수가 본시 약간의 차착이 있는 것인데 앞서 다만 선명력법만을 썼기 때문에 차후가 꽤 많았던 것을 정초가 수시력법을 연구하여 밝혀낸 뒤로는 책력 만드는 법이 좀 바로 잡혔다. 그러나 이번 일식의 휴복 시각이 모두 차이가 있었으니 이는 정밀하게 살피지 못한 까닭이다. 3대와 같은 성대의 역법도 차후가 없지 않으니 중국과 같이 천문을 자세히 관찰하여 수시로 이를 바로잡아도 오히려 또 이와 같은 일이 있거늘 하물며 우리나라이겠는가.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책력을 만들 때 차후가 있으면 반드시 죽이고 용서하지 않는 법이 있었다. 내가 일식 월식 때마다 그 시각과 휴복의 분수를 모두 기록하지 않아서 뒤에 상고할 길이 없으니 이제부터 일식 월식의 시각과 분수가 비록 추보한 숫자와 맞지 않더라도 서운관으로 하여금 모두 기록하여 바치게 하여 뒷날 고찰에 대비하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8월 3일 신미 두 번째 기사 갑옷 투구 등을 수선하고 정련할 것을 명하다. 도총재 박실이 아래기를 수기 군사가 착용하는 쇠자갑은 그 품이 몹시 좁고 또 많이 파손되어 중국의 사신을 대하기가 몹시 무색하오니 빨리 수선할 것이요. 또 군기감의 월과 군기도 우선 그 수요를 줄이고 먼저 파손된 갑옷을 수선하여야 되겠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 수선할 힘이 좋게 있는데도 하지 않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태만하고 소홀한 까닭이다. 갑옷뿐만이 아니라 투구도 역시 정년되어 있지 않아서 전년 군사의 위용이 없으니 마땅히 속히 수선토록 하라 하고 병조 판서 조계생에게 명하여 이를 고찰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군 세종 12년 8월 3일 신미 세 번째 기사 허승에게 명하여 두 사신을 문안케 하다. 창성이 진언해야 할 물건의 숫자를 써서 보였는데 해청 등매 50년, 표본 30마리, 선구 60마리, 어화 등 해미 젖 60항아리, 여석 30덩어리였다. 선구는 불화를 깐 개를 말한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3일 신미 네 번째 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3일 신미 다섯 번째 기사 병조에서 안주 성만을 가을에 쌓을 것을 건의하다. 병조에서 평안도 감사의 관문에 의가여 아래기를 금년에 연사
잘 되지 않아서 안주 여연의 두 성을 한꺼번에 쌓으면 민폐가 있을까 염려되오니 청하건대 안주성은 풍년들기를 기다려서 이를 쌓게 하고 여연성은 모든 일을 미리 준비하여다가 가을을 기다려서 역사를 시작하도록 하고 만약 추위가 오기 전에 마치지 못한다면 명년 봄을 기다려서도 아저 쌓도록 하소서 하니 명하기를 아랜대로 하되 다만 1년에 다 쌓으려 하지 말고 인부 5,000명으로 금년 추수 후 결병하기 전에 15일간 금년도 농번기에 들어가기 전에 15일간 축주하며 뒤에도 이와 같이 하여 점차로 이를 쌓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4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조참을 받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4일 임신 두 번째 기사 남지를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케 하다. 우부대한 남지를 보내어 사신에게 문안하고 이내 구하기를 전일에 유시한 녀석은 본국에서 생산되는 가장 얻기 쉬운 물건입니다. 그러나 칙서에 기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니 어찌 얻기가 쉽다 하여 감히 바치겠으며 토표는 본국 경내에서 나는 것이 아니오나 마땅히 전심전력하여 포획하는 대로 많고 적든 간에 바치겠습니다. 다만 칙서에 그 숫자를 기재하지 않아사온즉 어찌 감히 30마리로 정할 수 있습니까? 하니 창성 윤봉덕이 낯빛을 변하며 말하기를 녀석은 우리가 구전으로 바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므로 답하여 말하기를 앞서 온 칙서에 이르기를 구전으로 하는 짐의 말은 모두 듣지 말라 하였사온즉 구전으로 바치는 것이 사대의 예에 합당하겠습니까? 하니 윤봉이 또 말하기를 엄밀히 우리에게 주어서 바치면 될 것입니다. 하므로 답하여 말하기를 이같이 한다면 사적으로 정류하는 것 같이 될 것이니 중국을 공경히 섬기는 예에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비록 작은 나라이나 어찌 감히 치규하신 바를 먼저 어길 수야 있겠습니까? 하니 윤봉등이 답하지 않고 남지에게 손을 저어 나가라고 하므로 남지가 물러나오는데 무슨 물건을 때려 부수는 소리가 들렸다. 이는 창성이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여 그가 먹고 있던 국그릇을 내동댕이 친 것이었다. 남지가 다시 들어가서 묻기를 뭐라 복명하오리까? 하니 창성이 말하기를 이 나라는 지극히 불순하다. 장차 반역하려고 하는 것이겠지? 하고 드디어 정부에서 베푸는 연회를 받지 않았고 윤봉은 본국 사람이라 낯빛에 노개가 되었으나 잠자코 있을 뿐이었다. 나쁜 놈.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2일 개요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5일 개요 두 번째 기사 한용봉에게 명하여 별선을 두 사신에게 나누어 주게 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6일 갑술 첫 번째 기사 임금이 사신 창성이 한 언행을 낱낱이 기록할 것을 명하다. 조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과 더불어 창성 등이 분노한 사건을 말하며 이르기를 이는 다름이 아니라 전일에 사신이 왔을 때에는 많은 물품을 주던 것을 치규가 내린 뒤부터는 하나도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에 성을 내어 이 말을 한 것이다. 본조에서 일찍이 사신의 과실을 황제에게 주달한 적은 없었으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주달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제 창생 등이 한 말을 낱낱이 기록하라. 하고 또 말하기를 사신이 토표를 잡으려고 보내는 두목들이 갑산으로 가려고 하거든 길이 험하고 또 멀어서 친히 가기가 어렵다고 말하고 경원 경성으로 가려고 하거든 산이 낮고 들이 넓어서 전혀 토표가 없다고 말하여 막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예조판서 신상이 아뢰기를 갑산과 길주는 3-4일의 노정이라 경성 경원같이 멀지는 않으나 산과 물길이 몹시 험하여 만약 비가 온다면 왕래가 불통하고 또 토표가 산출하는 땅도 아니라고 말하여 중지시키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6일 갑술 두 번째 기사 사신이 두목 대희 등을 함길도로 보내어 토표를 잡으려 하다. 첨총제 지유용에게 명하여 같이 가게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6일 갑술 세 번째 기사 예조에서 학관의 경서 공부의 권장책을 건의하다.
예조에서 사역원 별제 훈도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르기를 이조의 수교 가운데 별제의 학관은 아직을 제외하고는 본원과 더불어 취재하여 서용한다 하였사온데 이제 상세히 상고하온즉 학관은 매일 강송한 경서를 문부에 기록하여 두고 전함 건지는 출근만 할 따름이요 글을 읽어 업을 읽히지 아니하며 사맹삭 취재 때에도 다만 자버나 사서 가운데서 경편한 글로서 시험하고 경서와 사기는 그 권질이 많은 것을 싫어하여 전혀 강송하지 않기 때문에 학관들도 또한 이를 본떠서 경서를 익히지 않고 있사옵니다. 또 본원에서는 오로지 중국어를 익히고 있사온데 오직 학관 13명에게만 따로이 권과를 행하고 그 나머지 전함 권지들은 비록 나이가 젊고 배울 만한 자라도 일찍이 공부를 권장하거나 또는 가르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곧 파하고는 전혀 배우고 익히지 아니하여 교양이 넓지 못하오니 청컨대 사품 이상은 전과 같이 편의한 대로 취재하는 것을 제외하고 오품이야 강서로서 취재하는 사람들을 모두 나오게 하여 엄중히 훈회를 가하여 일일이 문부에 기록하고는 매양 사맹삭을 당할 때마다 강경과 언어의 통부의 점수를 합하여 차례에 따라 서용하게 하고 항시 응구를 핑계하고 나오지 않다가 취재할 무렵에 이르렀어야 비로소 나와서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본조에서 그 제조 및 훈도관과 더불어 함께 그 매달 치부하여 두었던 것을 상고하여 아울러 응시하지 못하게 하고 시취할 때 있어 경서는 펴놓고 고강하고 그 밖의 자버 소학 등은 모두 전례에 따라 돌아 앉아서 외우도록 하며 앞서 별제의 학관 13명과 훈도 3명은 관에서 공개를 해왔사온데 이제 비록 오품 이하를 모두 함께 취합시킨다 하여도 그 숫자가 50명에 지나지 않사오니 청컨대 이들에게도 아울러 공개하여 힘써 학문을 닫도록 권장하고 경서를 강송하지 못하더라도 능히 소임을 감당할 만한 자는 전례에 따라 취재에 있어 지통 역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고 다만 어음에만 통하는 자를 지통이라고 이른다. 수석인 1명은 반드시 승진시켜 전보하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6일 갑술 네번째 기사 예조에서 각도 산천 단묘 순신 별감이 보관 조건에 의해서 마련하여 아래다. 1. 전주의 성황 위판에 전주부 성황지신이라 쓰고 판 위 뒤에 봉한한 신상이 모두 5위 이온데 영락 11년 6월 1일 예조의 수교에 산천 성황의 신은 다만 신주 1, 2만을 남겨두되 목배했으며 거기에 설치한 신상은 일체 다 철거하여 사전을 바로잡으라 하였은즉 이제 이에 설치된 신상도 또한 철거하여야 합니다. 1. 영흥의 성황위판에 성황계국 백지신이라 쓰고 남녀의 목상을 설치한 것이 모두 6위입니다. 1. 함흥의 성황사묘는 세칸이오며 1. 적성현 감악산의 신은 위판이 없고 이상을 사용하고 있사온데 주신 부처 양위와 지신 부처를 아우러 모두 6위이며 회양부 관령의 신은 사당 밖에 따로 일간을 만들어 여신의 묵상을 설치하였사온데 위의 각처에 설치한 신상도 탈해에 의하여 철거해야 합니다. 1. 유사 송악산 성황에는 위판이 없고 이상 4위를 설치해 놓고 봄가을 두 철에 대서 남녀들이 모여 엄사를 지내며 풍화까지 울리오니 이 신상도 또한 마땅히 철거해야 합니다. 위판을 설치하되 송악지신이라 쓰고 기명은 모두 바리떼를 쓰게 하며 그 은수저 잔반 향로 향합 등잔 장등 병선 두고리 등을 모두 은을 쓰고 있사오니 의당 모두 공조에서 수납하고 다시 봉상시의 제기를 쓰도록 할 것입니다. 1. 대황당에는 위판이 없고 이상 4위를 설치해 놓고 역시 은그릇을 쓰고 있사온데 그 숫자는 성황당과 같으며 사당지기는 백성으로서 4명이 있사오니 마땅히 이 대황당을 헐어버리고 신상도 철거하며 은그릇은 수납하여 드리고 그 사당지기는 군역에 충정할 것입니다.
1. 국사당에는 위판이 없고 속설에 전하기를 법사존사에게도 역시 언두고리, 언향합, 언장 등을 각기 하나씩 쓰고 있고 사당직이 4명이 있다 하오니 마땅히 사당을 헐고 언그릇을 수납하고 사당직이는 군역에 충정해야 한다 하였사온데 이상 8개 조항 가운데 전주, 영흥, 함흥의 승왕은 국가에서 제사를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타례에 의하여 당의 고을에서 제사를 지내도록 하고 가막산의 관령, 송악산의 신상은 철거하지 말고 그 근처에 적당한 땅을 택하여 따로 나라에서 제사를 행하는 사당을 세워 위판을 설치하게 하고 그 은그릇은 타례에 의하여 녹그릇으로 대신하도록 하소서. 1. 황해도 장현현의 장상곳 위판에는 장곳지신이라 쓰고 속설에 전하기를 국사에게 쓰는 희생을 두부로서 대신한다 하오니 윗조항의 대용하는 법을 없애고 희생노를 쓰도록 하소서. 1. 평안도 의주 압록강의 신은 위판이 없고 제사할 때 종이를 사용하여 압록지신이라 쓰고 제사를 마치고는 강물에 던진다 하오니 타례에 의하여 위판을 설치하도록 하소서. 1. 안주 청천강의 신은 사당 안에 지전을 사용하여 제사하고 있사오니 단유를 만드는 옛 제도에 의하여 사당을 옮겨 설치하고 지전을 철거하도록 하소서. 1. 평양강의 신단과 구진 익수의 신단은 단 위에 모두 작은 단이 있으니 그 작은 단은 모두 의당 없애야 될 것입니다. 1. 기자전의 쉰위판에 조선 후 기자지위라 쓴 것은 본조의 모든 사전 의식에 따라 후 조선 시조 기자라 고쳐 쓰고 지위 두 글자는 삭제하도록 하소서. 1. 당군의 신입판에 조선 후 당군 지위라 쓰고 고구려 시조의 신입판에 고구려 시조 지위라 쓴 것은 본조의 모든 사전의 의식에 따라 조선 당군이라 고쳐 쓰고 후와 지위의 두 글자는 삭제하게 하자고 한 6개 조항은 아래대로 시행하소서. 1. 여우사 개성의 대정신은 위판이 없고 신상 사비를 설치하였으며 그 제구는 자기와 목기를 섞어 쓰고 있사오니 마땅히 신상을 철거하고 위판을 설치하고 봉상시의 제기를 쓰자고 한 윗조항의 신상을 철거하지 말고 제기는 타례에 따라 만들도록 하소서. 1. 황해도 서흥군의 부연신의 위판에 부연호국지신이라 썼으니 타례를 따라 호국 두 글자를 삭제하자 한 윗조항은 아래대로 시행하소서. 1. 나장산 꼭대기 바위 밑에 한 작은 흰돌이 있어 새 속에서 이를 국사라 부르고 있는데 희생시를 두부로서 대용하고 있으며 그 신입판에 백서도 호국지신이라 쓴 것을 마땅히 나장산 지신이라고 고쳐 쓰자고 한 윗조항을 아래대로 하고 희생시의 대용으로 두부를 사용하는 것도 없애도록 하소서. 풍천군 초도 주월도 등 여러 섬의 단은 서해신의 사당 북쪽 100보가량 되는 봉우리 위에 단을 쌓고 단 위에 또 2개의 단을 쌓으되 초도의 단은 서쪽에 있고 주월도 등 여러 섬의 단은 동쪽에 있는데 한 단에서 망제를 지내고자 한 것은 단을 설치하고 망제를 지내게 될 연월과 주월도 등 여러 섬에 있는 것을 모두 상고할 수 없고 전무를 허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오니 마땅히 단장을 허물어 버리고 본고을에서의 치제의 예에 의하여 이를 삭제하도록 하소서. 1. 수안군 요동산 신의 위판에 요동산 신위라 쓴 것을 요동산 지신이라 고쳐 써야 마땅할 것입니다. 악군 도간신의 위판에 도간 호국지신위라 쓰고 성초관신의 위판에는 성초관 호국지신위라 쓴 것은 마땅히 도간지신 성초관지신이라 고쳐 쓰자고 한 이상의 4개 조항은 아래대로 시행하소서. 곡산군 신유산신의 위판에 신유산신위라 쓰고 무산신의 위판에 무산신위라 썼으며 혀볼의 여러 섬의 신의 위판에 혀볼도신위라 쓰고 즉격산신의 위판에 중격산신위라 썼으며 남산신의 위판에 남산신위라 쓰고
미륵산 신의 위판에는 미륵사 신이라 쓰고 모두 신윤산 위에 단을 쌓고 합제하여 제소로는 나아가지 않으며 또 신유산은 평지에 있는 작은 산이며 협올의 여러 섬들은 평지에 있는 촌락으로서 그 사이에 두 개의 작은 구렁이 서로 연해 있고 남산과 미륵산은 조금 높긴 하나 모두 영음이 없고 오직 무산만은 높고 험하며 그윽하고 깊은 데다가 운무가 겹겹으로 자욱하게 끼어 있어 속진 무산이라고 부르며 증격산은 봉군 북쪽에 있어 주산을 이루고 있으며 높고 험하기 때문에 산허리 서쪽 봉우리에 있는 국사당의 틀을 무산의 신이라 하여 국사라 이끌고 이를 제사하고 있는데 고을 사람들의 가뭄을 만나면 망제를 지내며 기도하면 번번이 비가 온다고 합니다. 이것으로 본다면 무산, 즉경산 이외의 나머지 여러 산과 섬들도 모두 영음이 없는데 전물만을 허비하는 것은 온당하지 아니하오니 마땅히 여러 산과 여러 섬들의 제사는 폐지하고 다만 무산과 즉격산만을 사전에 기록하고 본 고을의 취재하는 등의 것은 윗조항의 국사당에 단을 배설하고 합제하게 하며 무산을 무산으로 고치고 무산신과 즉격산신의 위판을 무산지신 즉격산신이라 고쳐 쓰자고 한 것은 윗조항과 같이 아랭 그대로 시행하되 무자는 그전대로 두소서. 1. 각 고을의 단유의 제도가 길이와 나비 높고 낮은 것이 일정하지 않고 또 원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가축들이 마구 밟아 무너뜨리며 더럽히고 있으니 마땅히 옛 제도를 상고하여 각 도로 하여금 단유를 쌓고 나머지 아울러 예감을 만들게 하고는 주위에 담을 두르고 남쪽에 문 한 개를 두어 항상 빗장을 질러 닫아 두도록 하소서. 신의 위판을 1. 신의 위판을 혹은 소나무, 밤나무 그리고 잡목을 사용하여 만들고 있는데 그 길이와 나비 두텁고 얇기가 같지 않사오며 혹은 지방을 쓰기도 하고 또 그 위판을 사원 등에 간직하여 두는 것은 온당하지 않사오니 마땅히 단유와 가까운 북쪽에 방 한 칸을 만들어 위판을 간직하여 두었다가 제사 때가 되면 단 위에 봉안해 놓고 취재하게 할 것이며 또 그 해 연말 안의 원장을 제사 지내고 나면 바로 물에 띄우고 있으나 이도 마땅히 위판실에 간직해 두었다가 이듬해 다시 발원할 때 물에 넣도록 하자고 한 이상의 두 조항도 아랜대로 시행하소서. 각 고을의 변두, 보, 괴 등 형, 준, 외, 조, 점, 작, 비 등 제기의 제도를 알지 못하여 제 마음대로 만들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하니 마땅히 봉상시의 각색 제기를 각도로 나눠 보내어 이를 본떠 주조해 만들도록 하고 또 제기를 간직해 두는 창고를 만들어 단지기로 하여금 간수하게 하자는 윗조항은 아랜대로 시행하게 하되 제기의 주조는 우선 자기로 구워서 만들도록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예감은 재물을 묻는 구덩이를 말한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8일 병자 첫 번째 계사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8일 병자 두 번째 기사 석전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9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직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9일 정축 두 번째 기사 김순에게 명하여 사신에게 별선을 주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9일 정축 세 번째 기사 각도의 감사에게 자원하여 해청 퇴군을 잡은 자에게 내리는 상의 내용을 두루 알리라고 전지하다. 제도 감사에게 전지하기를 자원하여 해청 및 퇴군을 잡은 자는 전례에 의하여 직임이 없는 자는 팔품을 제수하고 직임이 있는 자는 등급을 더하여 천인은 상으로 쌀 50석이나 혹은 면포 50피를 주며 만약 옥해청과 흑해청을 잡는다면 직임이 없는 자는 치품을 제수하고 직임이 있는 자는 1등을 초울해 주며 천인은 쌍으로 쌀 100석이나 혹은 면포 100피를 줄 것이니 널리 두루 알리라 하였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10일 무인 첫 번째 기사 상참을 받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10일 무인 두 번째 기사 윤봉은 매를 놓아 사냥하고 창성은 장의사로 가서 구경하다. 내관을 나누어 술과 고기를 가지고 가서 이를 위로하게 하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10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병계손 등이 정효원의 직첩을 도로 거둘 것을 상소하다. 삼가 원전을 보니 국가의 기묘한 사무와 관계되어 반드시 기복해 써야 할 자는 탈정 기복시킨다 하였사온데 이제 정효와는 기복에 합당치 않은 자이거늘 모상기년 안에 사직에 제수를 명하셨습니다. 신등이 거기 생각하건대 치화를 돈독히 하는 근원이 효보다 먼저 할 것이 없고 어버이에게 효하는 일이 상례보다 중한 것이 없사온데 국가와 관계가 없는 자에게 상기를 줄여 직임에 나아가게 하는 것은 다만 성현에 어긋날 뿐 아니라 실로 풍교에 누가될 것입니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효환의 직첩을 도로 거두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49권 세종 12년 8월 10일 무인 네 번째 기사 예조에서 당약을 무역해 올 것을 건의하다. 이제 예조에 약방을 설치하였사오나 당약이 나올 데가 없사오니 청컨대 의정부의 예에 따라 중국에 들어갈 때마다 무역해 오게 하고 또 육조의 원리의 수요도 많사오니 그 약값을 의정부보다 숫자를 배로 하여 보내게 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49권 세종 12년 8월 10일 무인 다섯 번째 기사 호주에서 공법에 대한 여러 의논을 갖추어 아래다. 호주에서 중의 공법에 대한 갑의 의논을 갖추어 아래기를 서울의 지도령 부사 안수산 총재 이천 동지 총재 박규 전 총재 이순능 전 동지 총재 이희귀 전 도 관찰사 이정간 전 판목사 김사청 전 중추원부사 남실 전 동지총재 최견과 산품이야 현재 재직 중에 있는 259명과 전함 443명 등은 가하다고 하고 전 병조참판서 조말생 전 판목사 황자우 등은 아래기를 신등이 옛사람들의 나라 다스리는 법을 두루 살펴보니 모두 양민에 있었고 양민의 정사란 백성으로부터 취함이 있어 법도가 있었으니 3대에서 공조 철의 법을 시행한 것은 실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토질이 척박한 데다가 산길이 험조하기 때문에 조철의 법을 시행할 수 없는 형편이고 이제 사전의 10분의 1세를 부과하는 것은 곧 3대의 공법을 본뜬 것입니다. 우리 태조께서 건국하시면서 맨 먼저 백성들의 배부터 제거하시고 농사를 실패한 백성에게는 고을마다 소장을 내게 하시고 다시 고을 아전에게 소장을 낸 전지를 답사해 살펴 세금을 감하게 하시니 그 법이야말로 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백성들 중에 혹시 어떤 사정이 있어서 소장을 내는 기간을 놓쳐버리게 되면 전지가 비록 묻거나 재해를 입었더라도 세금의 징수를 면치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이건 역시 가탄할 일입니다. 우리 태종께서 그러한 사정을 깊이 이해하시고 주나라 때에 농정을 맡던 관원이 들을 순회하면서 농작의 실태를 관찰하던 법에 의하여 모든 전지를 순회 신찰하여 손실에 따라 세금을 감면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시니 백성을 사랑하시고 기르시는 뜻이 또한 지극하셨다 하겠습니다. 그러하오나 순회 심찰할 때의 조관을 나누어 파견하기도 하고 감사 수령에게 위임하기도 하는데 그 조관과 수령이 다 답사하지 못하고 위관을 나누어 보내고 있습니다. 이 위관이라는 자는 그이가 각 고을의 일수 서원의 무리로서 배운 것이 없고 아는 것이 없어서 성상께서 백성을 사랑하여 법을 세우신 본의를 본받지 못하고 손이나 실의 분별이 모두 중정을 잃기 때문에 농민들은 여러 날을 두고 그들을 대접에만 바쁠 뿐 실제로는 아무런 혜택도 입지 못하는 실정이니 이는 단연간의 통한이었습니다. 이제 호조에서 그 폐단을 알아차리고 공법의 실시를 청하였습니다. 예로부터 토지 제도를 바로잡아 민생 문제를 해결해 준다는 것은 정치 중에 가장 어려운 것으로 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에서는 농부 1명에 50무의 농경지를 주어 공법을 썼고
은에서는 70무를 주어 조법을 썼으며 주에서는 100무를 주어 철법을 썼사온데 주자는 말하기를 주나라에서는 향수에게는 공법을 쓰고 도비에게는 조법을 썼는데 그 이하로 내려오면서 한대의 한전, 명전과 당대의 조, 용, 조의 법은 비록 3대에는 미치지 못하나 또한 각기 그 시대의 사정에 알맞게 제정한 것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지금 어리석은 생각으로 청하고 있는 공법은 어느 나라의 현실로 보아 행함직한 것으로 봅니다. 신이 민간에서의 가부의 의논을 듣자오니 평양에 사는 백성으로 전에 납세를 중하게 하던 자는 모두 이를 즐겨서 환영하고 시골에 사는 백성으로 전에 납세를 경하게 하던 자는 모두 이를 끄려 반대하고 있사온데 이는 각기 민심의 욕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길이란 마땅히 민심을 따라야 할 것이니 옛날 하우시의 공법도 토지에 따라 적당히 하였으되 구주의 부세가 다른 등급과 서로 어긋남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좋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뜻에 따라 공법을 행하고 좋지 않다고 말하는 백성들에게는 그 뜻에 따라 전대로 수손급손법을 행하소서. 한 고을 한 마을의 백성으로서 좋다는 자가 많은데도 어느 한 사람이 전지를 많이 잡고 번갈아 묵혔다 경작했다 하면서 이를 끄려해서 반대하는 경우에 다수의 의견에 따라 시행하면 전에 전지가 없던 자도 모두 전지를 얻게 되어 전답도 더 넓어질 것이요 호구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또 원래 세포를 납입하던 전답은 세금이 본래 가벼웠사온데 이제 10부의 10두를 납입하는 예에 따라 다시 논의가 된다면 너무 가볍다는 논의가 뒷날에 반드시 생길 것이오니 유사가 이를 적당히 참작하여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입니다. 신등은 또 듣자오니 두 창고에 군자로 바치는 세에는 모두 본색으로 오가를 제하고 오직 각품의 과전에 세는 오가를 경작자에게 납입하게 하기 때문에 경계의 백성들이 그 과중한 부담에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이제부터는 과정의 세도 역시 다른 예에 의하도록 하소서 하고 전 동지 총재 박초는 아래기를 공법이 비록 좋긴 하오나 전지의 비육과 척박을 분별하지 않고 전부 행한다면 백성들 사이에 이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걱정하는 사람이 자연 있게 될 것입니다. 각도의 연문 개정사를 나누어 보내어 그 전지를 심사하여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고 이를 분류해서 지적을 만든 뒤에 공법을 시행할 만한 전지에는 공법을 시행하고 그 나머지 척박한 산전으로 공법을 시행하기에 부적당한 전지는 매년 반드시 경작자의 신고를 상고한 후에 작황을 답사하고 수손급손법을 시행하여 두 가지 법을 겸행토록 하소서 하고 집현전 부제학 정인지는 아래기를 먼저 경기의 두 고을에 시험한 다음 각도에 모두 시행토록 하소서 하고 직제학 유효통은 아래기를 상중전 외에 하전을 다시 2등으로 나누어 1개월마다 부수를 더하거나 혹은 10두를 감하거나 하게 하소서 하고 직진 안지는 아래기를 먼저 산골과 평야 각 수십 개의 고을에 그 가부를 시험하게 하소서 하고 봉상시 주부 이호문은 아래기를 2등의 전지를 다시 조사해 정할 것이 없이 매 등급마다 또 3등으로 나누어 9등을 만들고는 상상전의 세는 1개마다 조 16두를 수납하게 하고 한 등에 1두시를 체감하면 하하전에 가서는 다만 8두를 거두게 될 것이요 평안 함길도는 다만 6등으로 만들고 상상전의 세를 1결에 11두를 두고 한 등급에 1두씩을 체감하면 하하전에 가서는 6두를 거두게 되어 거의 알맞게 될 것입니다 하고 집현전 부제학 박서생 전농소윤 조국관 형조 정랑 정길홍 등은 아래기를 다품화의 손실에 따라 세액을 감면하는 법은 수많은 위관을 다 옳은 사람으로 얻을 수 없어 혹은 정실에 흘러 중정을 잃는 예가 10중 8구이온데 경차관 차사관 등도 곳곳을 순시 적발할 도리가 없어 국가의 손실을 가져오고 백성들은 그 폐만을 받아 온 그 유래는 너무나 오랫동안 내려왔던 것입니다. 그러하오나 공법은 그 시행에 앞서 먼저 상중하 3등으로 전지의 등급을 나누지 않으면 기름진 땅을 점유한 자는 쌀알이 지천하게 굴로도 적게 거두고 척박한 땅을 가진 자는 걸음을 제대로 주고도 세금마저 부족하건만 반드시 이를 채워받을
것이니 부자는 더욱 부유하게 되고 가난한 자는 더욱 가난하게 되어 그 패단이 다시 전과 같을 것이오니 먼저 3등의 등급부터 바로 잡도록 하소서 하고 도관, 정랑, 유지함, 좌랑, 윤처공, 권준 등은 아래기를 다만 척박한 산전은 반드시 매년 경작하지 못하고 서로 번갈아 묵히고 하는데 평야지대의 전답의 예와 같이 논한다면 실로 그 큰 패단이 될 것이오나 의당 수령에게 먼저 전답주의 신고를 받고 친히 경작 여부를 답사한 연후에 조세를 거두도록 하소서 하고 도서관 영, 김달성, 승, 원내인 등은 아래기를 공법은 공사간에 모두 편리하여 실로 좋은 법입니다. 그러나 강원, 황해도는 땅들이 자갈이 많고 토품도 다른 도와 같지 않사오니 평안, 함길도 예에 의하여 차등을 두어 조세를 거둔다는 백성들에게도 편리하고 국가에서 서로 법을 세우는 본래의 미에도 거의 위배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예조, 자랑, 조수량, 조랑, 남간 등은 아래기를 우리나라의 전토는 기름지고 척박한 것이 지역에 따라 서로 달라서 상전은 1결에 조세 10두를 징수하여도 받는 것이 너무 적은 편이나 하전 1결에 10조세를 역시 10두로 징수한다면 이는 받는 것이 너무 많으므로 백성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크게 다르오니 전토의 등급을 나눠 구등으로 하고 조세도 역시 구등으로 정하여 민생의 편익을 주소서 하고 여산부원군, 송거신, 곡산부원군, 영사종, 여천부원군, 민여익, 판돈영부사, 한장수, 동지부사, 이교, 조후, 대사원, 이성직, 병조판서, 조계생, 참판, 이중지, 도총재, 원미생, 총재, 신장, 조치, 이춘생, 동지, 총재, 김을신, 흥이, 홍이, 이수, 유환, 인수부윤, 민의생, 영돈영, 치사한, 권홍, 우의정으로 치사한 이규령, 전도 총재 권희달, 전 판목사 문계종, 전 총재 노원식, 전 호조 참판 한상덕, 전 동지 총재 권천, 전 부윤, 이흥, 이육, 전 절제사 김소, 검교 한성윤, 권손, 유기순 및 산품이하 현직자 393명과 전직자 117명은 불과하다고 하고 의정부 좌의정 황희 우의정 명사성 찬성 허조 참찬 오승 이명균 등은 아래기를 경전에 이르기를 전지를 다스리는 데는 조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며 공법보다 더 나쁜 것이 없다고 하였사오나 우리 조선이 개국한 이래 조세를 거둘 적에는 수손급손법을 제정하니 이는 실로 고금을 참작한 만대라도 시행할 만한 좋은 법인지라 경솔히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전지를 개정할 때에는 모든 창고와 공수, 아록, 참력 등의 전투를 참작해 헤아려서 숫자를 정하는 것이온데 이제 만약 조세를 감한다면 반드시 그 2배를 더 주어야만 원액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니 그렇게 되면 군자전이 아마도 남지 않을 것입니다. 대저 비옥한 전도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이가 부강한 사람들이며 척박한 전토를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이가 모두 비난한 사람들이온데 만약 호주에서 신청한 공법에 의해 시행한다면 이는 부자에게 행일 뿐 가난한 자에게는 불행한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더욱이 함길 평안도의 전지의 조세는 다른 도의 수량보다 이미 감한 것인데 이에서 또 감한다면 만약 군병의 동원이나 큰 흉년이 있을 경우 이를 감당할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신등의 생각으로는 실시하기 어려울 것 같으오니 종조에 이루어 놓으신 법에 의하여 전대로 시행하는 것이 편하고 유익하지 않을까 하오며 그 폐단을 구제 방지하는 조건을 아울러 기록하여 아뢰나이다. 1. 손실 경차관은 곧 옛날의 군수 찰방으로 그 임무가 심히 중요한 것이온데 근래에 와서는 용렬하고 경험 없는 자를 임명해 보내어 중증을 잃은 결과를 초래하곤 하니 실로 온당치 않은 일입니다. 이제부터는 대간을 제외하고는 시임 삼직에 구애 없이 명망 있는 자를 선택하여 임명해 보내도록 하소서. 1. 경찰관을 파견하면 감사가 자기의 임무가 아니라
해서 혹은 전념해 보지도 않고 경찰관을 보내지 않으면 감사는 사무가 번다 한 탓으로 정밀하게 살펴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제부터는 반드시 경찰관을 파견하거든 감사와 함께 이를 상의하여 처리하되 그 손실 다펌은 번다한 일이 아니오니 각 고을의 수령은 모든 잡무를 없애고 오로지 다펌에 힘을 기울이게 하고 감사와 경찰관은 순행하며 이를 고찰하도록 하소서. 1. 손실 위관은 일찍이 현달한 직지를 경험한 자로서 택하여 임명한다고 육전에 실려 있사온데 근래에 와서는 다만 시골의 미천한 무리들로 임명해 충당하기 때문에 일찍이 현달한 직지를 지낸 사람들이 위관되는 것을 수치로 알고 여러모로 이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그 위관을 다펀관이라 계칭하고 반드시 상품 이하의 현달한 직지를 지낸 자나 국가고시에 합격한 자로서 선택하여 정하되 경계는 일찍이 현달한 직지를 지낸 자로 시골에 물러와 사는 자가 희소하오니 이 조에서 성중관이나 수전패로서 감당할 만한 자를 선택하여 임명하도록 하소서 하고 전판한 성부사 허조는 아뢰기를 전제의 조서는 수성급선법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개국 초에 처음 경계를 바로잡고 고금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것으로 법을 세우고는 오늘까지 내려왔사온데 다만 분신간이 현량하지 못하여 중정을 잃은 패단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일찍이 드러난 직지를 경력한 자로 택하여 임명한다는 제도가 비록 육전에 실려 있기는 하오나 각 고을 수령들이 시기를 어기지 않는 데만 힘쓰고 대체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문서와 계산에 능한 자만을 선발하여 모두 서리 출신으로 위관을 임명하기 때문에 외방의 풍관으로 명성과 지조 있는 자들이 위관되는 것을 부끄러워하여 그 시기에 임박하여 이유를 댄다든가 혹은 서울로 올라와 회피하려고만 하기 때문에 각 고을 수령들이 할 수 없이 언제나 용연한 자들에게 이를 위임하여 그러한 패단을 이루었으므로 오늘날 세제개혁의 논의가 있게 된 것이오니 현지를 지낸 자로 선택 임명하게 하고 또 엄중한 규제법을 세워 회피하지 못하도록 할 것이며 비록 외방에 있으면서 그 임무를 받았을 때라도 관문에 진퇴 영숭하는 예절은 기사년에 있었던 양전관의 예에 의하여 하게 하고 또 군수 찰방의 고제에 의하여 대관과 육조의 관원으로서 명망이 있는 자를 택하여 각도에 나누어 보내어 손실의 조사가 잘 되고 있는지 못 되고 있는지를 고찰하게 하면 전날과 같은 패단은 거의 없어지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나라 전제의 세제가 거의 11법과 비슷해서 전제의 주인이 아주 욕심 많고 인색한 자라 할지라도 역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실태를 다품할 때 또는 세곡을 수납할 때에 간사한 아전들이 뇌물을 쓰거나 연주를 타서 출세하려고 마구 침범하기 때문에 공사의 곡식이 모두 탕진되어 백성들은 그 해를 지낼 양식이 부족하고 나라에서는 3년간 먹을 양식을 저축마저 없습니다. 전하께서 이런 패단을 길이 염려하시어 다시 전지의 세법을 제정하사 영구히 대대로 전하실 법도로 삼으시려고 하시는데 1개월의 토지세를 단지 10두나 7두를 거둔다면 그 세액이 어디서 다 나오겠습니까? 신은 아마도 성조께서 제정하신 세제와 맞지 않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신은 전세로서 포화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수전 50부에 오승포 1피를 납입하게 하고 그 값을 쌀 15두로 결정하고 있사온데 만약 이번의 세율에 의하면 수전 150부라야 배 한 피를 당하고 한전은 이의 배나 되며 그 밖에 면주, 면포, 저포, 면자, 유밀 등의 세금 이외에 녹정, 군자전에서 수납되는 수량도 반드시 전보다 줄어들게 되며 주부군현의 저축이 10중 8구는 없어질 것이니 만일 어떤 불의의 사변이라도 일어난다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대비하려 하십니까? 신은 아마도 이익은 한두 가지도 되지 않은데 손해는 이에 10가지 100가지나 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신이 일찍이 우공의 글을 보니 그 전지의 토품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부세의 등급에 차이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동방도 사방의 전토가 각기 비옥하고 척박한 차이가 있사온데 그 비옥하고 척박한 가운데서 감하는 바가 다만 하전의 사석전 혹에서 혹은 3두 혹은 5두만 된다면 성인의 유의에 별로 위배되지 않을 것이오니 전하께서는 한나라 문제가 그의 전조의 절반을 감해 내려준 법에 의거하시와 한전의 수전을 막론하고 그의
농작의 풍흉에 따라 혹은 반량을 감하여 손실 다품의 폐해를 계획하게 하시고, 만일 서리를 맞았거나 우박을 맞아 재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감사가 이를 친히 심찰하여 밀봉하여 보고하게 하시고, 전하께서 이를 재량하사 적당히 감면하게 하소서 하고, 이조판서 권진 정랑 이승손 신기 좌랑 민효환 나대간 안질 종부시 소윤 안왕경 판관 이중 직장 송복원 도관 주부 최수 군자관 판관 배둔 정허척 부정 황보규 정자 임중 등은 아뢰기를, 전지를 다품할 때 그 정감을 적중하게 하지 못하는 폐단과 그에 따른 분주한 젖대와 노고 등 실로 호주에서 아랜 바와 같은 것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하오나 전지에는 비척의 차이가 있고 연사에는 풍흉이 바뀌는 수도가 있어, 가령 좋은 전답 일개를 경작하는 자가 풍년을 만났다면 비록 전체가 잘된 것으로 보고 조세를 받더라도 조금도 과할 것이 없지만, 10두만 거두고 만다면 국가의